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 정책 첫 달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무려 8월 한 달 만에 약 2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가까운 관세 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숫자가 미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5월 달에는 222억 달러, 6월에는 266억, 7월에는 277억, 8월에는 295억 달러입니다. 상호주의 관세가 본격 시행된 첫 달부터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되며 수입품 전반에 적용이 됐죠. 8월달 CPI 보고서에 끈적한 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RSM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스 엘라스는요, 이 가격 상승 바로 관세 효과다. 특히 식품, 농산물, 의류에서 상승폭이 뚜렷했습니다. 트럼프와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 재정을 바로잡고 있다. 관세는 미국의 부와 증시를 살리는 힘이다. 그러나 8월 전체 세입은 3,440억 달러 중 관세는 10% 미만입니다. 지출은 6,890억 달러, 적자는 3,450억 달러라고 하네요. 즉, 재정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대 변수는 이번 관세는 1977년 국제긴급 경제권법을 기반으로 했고요. 이미 두 개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말 대법원 최종 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패소한다면 최근 거둔 수입의 절반을 환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기 재정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안전성엔 의문을 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는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에 막대한 세수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도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295억 달러 성과는 반짝 효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EV 섹터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리비아는 플러스 0.43%, 테슬라는 플러스 6%, 루시드는 플러스 2%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가 갑자기 6%가 넘는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최근 CPI, PPI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대표자인 테슬라가 할인율 하락 기대에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전일 테슬라가 367달러 돌파 전형적인 매수 포인트를 뚫었고요. 추세 추종 자금, 퀀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술적 매수세가 가속됐다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상승 에너지가 강하게 분출된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메가팩, 메가블록 신제품, 설치 효율과 비용 절감을 강조했고요. 또 옵티머스 로봇과 AI 서사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단순 EV 기업이 아닌 에너지, 로보틱스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부각됐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죠. 이번 급등으로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고요. 추가 상승 압력이 붙었습니다. 그로 인해 테슬라의 급등이 S&P 500과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갱신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지수 자금, 패시브 펀드가 테슬라 매수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뚜렷한 개별 호재가 없다 해도 매크로 기술 요인만으로도 충분히 랠리가 가능한 구간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루시드로 다시 돌아와서요. 최근 다시 20달러 선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좀처럼 크게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19.9달러, 2.37%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46% 상승한 20.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20.29달러, 저점은 19.37달러였습니다. 그래서 20달러가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 오늘 종가와 시간의 흐름은 돌파 시도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880만 주, 평균 거래량은 1370만 주보다 낮았고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더플로우는 인플로우가 25.79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가 25.87 밀리언 달러로 거의 균형이 비슷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매수,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신중, 개인은 불안하고, 그리고 중형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유지하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죠. 따라서 향후 주가 방향은요, 기관 매수세 유입 여부가 핵심 시그널이 될 전망입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공개한 히토류 없는 전기 모터 개발 소식을 다뤄보겠는데요. 루시드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공급망 전략과 미래 시장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기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루시드의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EV는 히토류 영구 자석 모터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히토류는 채굴이 어렵고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루시드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요, 히토류 프리 모터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안전성과 ESG 경쟁력 확보라는 양면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개발한 IBEE 모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영구 자석 없이도 220에서 350kW 출력이 가능하고요. 기존 모터 대비 탄소 배출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루시드 역시 같은 방향성을 가지면서 유럽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친환경 파워트레인 혁신을 추진하는 셈입니다. 2025년 초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제한이 EV 업계를 강타했고요. 루시드도 실제로 생산 차질 위기에 놓였었지만 대체 자석 공급처를 확보해 위기를 조금은 넘겼습니다. CEO 마크 윈터 호프는 중히토류와 경히토류를 구분해야 한다며 중국 외부 소싱망을 이미 확보했다고 언급했죠.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자급적 공급망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모델에 적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루시드는 현재 그래비티 SUV 생산을 시작했고 유럽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첫 인도는 26년 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세 개의 신모델을 개발 중인데 이 중 하나는 오프로더 EV, 첫 번째 신모델은 2026년 말 미드사이즈 플랫폼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차세대 모델들로부터 히토리 없는 모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즉, 루시드는 단순 EV 제조사를 넘어서 차세대 파워트레인 혁신 기업으로 포지셔닝 중입니다. 정리하면 루시드 모터스의 히토리 없는 모터 개발은 단순 기술 과제가 아닙니다. 공급망 독립, 탄소 규제 대응, 차세대 기술 선도라는 세 가지 전략적 목표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루시드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파워트레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EV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제조사와는 또 한 번 기술력으로 큰 격차를 벌어지는 날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향후 미드 사이즈에 적용된다면 큰 판매량이 예상됩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